기술적인 이해 부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 마지막입니다. 딱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요. 일단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RU와 DU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했잖아요. 같이 뜬 것을. 분리를 했는데 RU가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4G 때는 기지국수가 많아짐으로써 많아졌고 5G 때는 소형셀이라는 게 나오면서 RU와 DU를 연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걸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가지고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에다가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날은 음악이 10곡이 한꺼번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는 한 대고 스피커는 한 대잖아요. 근데 한 대에서 10곡을 동시에 흘러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컴퓨터를 10대를 사고 스피커를 10대를 사가지고 각각 연결해갖고 이것을 동시에 틀면 10개의 노래가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10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바로 가상의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상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마치 10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G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RU에서 DU로 이렇게 많은 연결선이 생기면서 부하가 걸린 것을 가상 네트워크,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하를 해소하는 것을 바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은 누가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체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라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G 기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편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혹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리해드렸던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꺼번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서버로 들어가는데요. 기지국에는 RRH라고 부르는 RU가 있고요. 이동통신 서버에는 DU를 모아놓은 BBU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안테나, RF 필터, RRH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관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KMW, 에이스테크가 될 거고요. 또 이 부품을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품을 계측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이 기지국과 관련된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RU와 DU를 떨어뜨려 놓고 얘를 광통신으로 연결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광통신으로 연결을 한 게 바로 프론트 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통신을 연결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광통신을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겠죠. 즉 기지국과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계측하고 테스트하는 종목군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을 연결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한 소프트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면 5G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3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G 기술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개의 틀 정도가 나오고요. 이 각각에 관련된 업체들 내지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 벌써 끝났어요. 사실 지난 편, 이번 편에 의해서 2편이면 거의 뭐 20분밖에 안 되는데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5G의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G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술적인 내용을 왜 공부를 했냐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죠. 자,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앞으로 5G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5G와 관련된 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나셔야 되는 것은 SK텔레콤, KT, LG U+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5G를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 3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G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죠? 요금 체계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요금 체계가 싸지냐? 아니죠. 요금 체계가 비싸지죠. 그러면 그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을 누가 혜택을 보게 되죠? SK텔레콤, KT, LG U+가 바로 5G로 변하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얘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 점은 5G가 시작하는 2019년 4월경을 의미를 하고요.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됐죠? 뭐 코로나 때는 뭐 잠시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주가 변동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5G로 해서 요금제를 높이면 SK텔레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SK텔레콤만 문제가 있었나?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KT도 크게 SK텔레콤과 달라진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KT도 헤매고 있어요. LG U+도 5G가 시작한 이후로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SK텔레콤이나 KT나 LG U+가 아주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5G가 앞으로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 비싼 요금제를 받을 것이고 가장 큰 혜택은 SK텔레콤이나 KT나 LG U+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놨는데 도대체 이 세 개의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공부를 나는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에 투자를 해놨을 텐데 그 결과는 사실 굉장히 참담하게 나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5G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했지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을 만들게 되면은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것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 3개 회사가 만들어야 되죠. 특히나 또 하나 신경 써서 볼 것이 있는데 4G를 시작을 해서 얘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5G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4G에서 쓰던 장비를 5G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내야 되냐면 이 비용을 바로 이 3개 회사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G에서 5G로 바뀌어서 얘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그 장비에 투자하는 업체가 얘들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그냥 그 혜택 받을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얘네는 안 망해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안 망하기 때문에 뭐 주식의 가치는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5G가 언급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또 돈을 뽑아먹을 때쯤 되면 다시 만약에 6G로 간다라고 하면 얘들의 주가는 또 못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 개 업체 입장에서 보면 5G가 앞당겨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5G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업체들은 어디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G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RH 및 무선통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3G에 비해서 4G는 기지국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4G에 비해서 5G는 소형3 나오면서 이 RRH 및 무선통신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특히나 5G 시대 때에는 4G에 비해서 안테나나 RF 필터의 숫자가 8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통신 관련한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1번이 될 것이고요. 자, 스몰셀 수요도 이제 앞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스몰셀은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아직까지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없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더 이 스몰셀의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차가 다니다가 일시적으로 신호가 끊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을 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몰셀을 아주 많이 깔아서 차가 한쪽 내지는 두세 개 정도 신호를 못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하려다 보면 스몰셀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계기도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빌딩 내부에서 신호가 안 터지는 중계기 쪽도 발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선통신 관련된 수요들이 증가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5G의 키워드는 저는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깔렸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해외는 아직 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가 가냐면 글로벌과 연관된 시장, 즉 여지까지는 해외에 납품을 하려면 삼성전자 정도의 인지도가 돼야지 납품을 했지만 이제는 KMW나 에이스테크나 내지는 5G에 관련된 회사들이 점점 인지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외 통신사들의 납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키워드는 글로벌과 관련된 회사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철저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5G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려는 섹터는 너무 많죠. 뭐 5G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차전지, 그리고 조선업도 제가 앞으로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도 있고요. 뭐 AI, 뭐 기타 등등해서 너무나 많은 섹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섹터에는 각각 뭐 적게는 20, 30개에서 많게는 10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 개 섹터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5G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선통신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나 계측 테스트 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통신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관점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아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스타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의 스타를 보기보다는 저는 메인 하나만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5G가 나한테는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선업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기술을 분석해서 다 알 수는 없으니 5G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메인인 무선통신 관련된 부품 그리고 계측 테스트 이 정도 업체만 우리는 알아도 우리한테는 이미 너무 충분하고 과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종목 군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선통신 장비 부품 관련 주들만 지금 보고 있어요. 광통신 연결주들도 있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한 종목들도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들을 떨궈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선통신 관련 부품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안테나하고 RF 부품을 만드는 주식들이 있죠. 이것은 KMW,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이 있고요. 또 하나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종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종목에 대한 공부와 정리가 끝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기 부분에서는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스몰셀과 관리에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함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오이솔루션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G 섹터는 이 정도 종목군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 이 5G 섹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긴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한 시세가 난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가장 저는 안 좋은 매매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G가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군을 찾거나 만약에 시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정 기간이 상당히 거친 종목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매수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너무 낸 종목들을 갖다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사서 내가 뭐 2년, 3년, 4년, 5년 후에 본다라고 하면 이미 시세를 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를 훨씬 그 이상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뭐 지금 손해봐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5G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광통신 업체가 유망할 것 같아. 내지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나는 굉장히 좋게 봐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관련주들 찾아서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